정말로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빙판길에 제가 넘어져서 심하게 발목을 삐끗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재활의학으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유재할 의학과는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재할 의학과 영상지식인 확장판의 주인공이시죠, 유현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유 붐붐붐. 예. 자, 이렇게 회차가 거듭될수록 원장님과 저의 케미는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자,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팔, 다리 쪽 통증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거를 저희들이 놓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요 부위에, 요 부위에 통증. 발 통증이 그렇죠. 남아있군요. 바로 네, 발목과 발바닥입니다. 네네. 발목과 발바닥 통증. 제 생각에는 뭐 다리 쪽이면 무릎이나 종아리 쪽 통증이 거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발바닥하고 발목을 저희가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사연들 원장님께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 통증이 있습니다. 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발 뒤꿈치 통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증상인가요? 발바닥 통증인데 첫발 내릴 때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은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 네, 발바닥 근막염이라 하죠. 네. 발바닥에 이제 근육들을 싸고 있는 근막이 있는데 발바닥 근막이 우리 발 뒤꿈치에 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염증이나 변성이 생겨서 오는 거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의 또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은 이제 발바닥 근육을 좀 짧아져 있는, 좀 뭉쳐 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치료법에는 크게는 이제 요거는 먹는 약은 잘 먹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발바닥 근막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수 치료를 한다든지 체외 충격파 치료로 근막을 치료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잘 안 낫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발바닥 근막은 잘 치료가 초기에 못 잡으면 만성으로 빠지면 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초음파를 보면서 그 발바닥 근막을 강화시켜주는 프롤로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주사를 하고 왔는데요. 발바닥에는 예전에는 저도 발바닥에는 주사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은 주사를 잘 못 놓으면 안 놓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조심했지만 요새는 의학도 많이 발전하고 뭐 장비도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확하게 병소에 놓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안 낫는 분들이 많이 병원에 오셔서 주사 치료를 병행해서 좋은 결과가 많이들 요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족저근막염은 이제 발바닥 근육이 약해져서 생겼다 보시면 되세요. 발바닥 근육이 약해져서. 그 약해진 원인은 다양하겠죠. 오래 서 있는 분들, 발바닥 근육이 이제 약해지면 이제 오래 서 있으면 자꾸 자극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의 근육이 이제 발에 아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 이제 나이가 들면 평발 많이 생깁니다. 발의 위치 구조가 바뀌거든요. 후천적 평발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도 많이들 생겨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약해지는데 약해진 원인은 대부분 이제 발의 구조가 망가진 경우, 노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의 원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달은 독한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유산소도 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운동을 했더니 발 뒤꿈치 위쪽에 통증이 생기고 종아리까지 땡기고 발바닥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증상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종아리 아마 뒤쪽 발 뒤꿈치 그 종아리 쪽 통증이면 아킬레스건염일 겁니다. 아킬레스건. 네, 아킬레스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 이제 크게 그 비복근이라는 근육하고 밑에 가자미처럼 생겼대서 가자미근이 있는데 그게 이어지는 게 이제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근육이 많이 쓰면서 짧아져 가지고
아킬레스 쪽에 이제 당겨지는 힘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아리 근육은 발바닥 근육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종아리가 아프면 발바닥까지도 연관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나 아킬레스건염의 그런 치료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제 근육이 이제 뭉쳐서 생기는 이제 원인이 제일 많다고 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킬레스건을 이루고 있는 근육을 좀 풀어줘야겠죠. 풀어주려면 이제 도수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충격파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나오면 아킬레스건을 강화시켜주는 프롤로 주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런 치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대부분 이제 근육을 이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바닥까지. 네. 근데 이 근육은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 허벅지, 골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제 근막이라 하는데 그 근막을 잘 치료해줘야 아까 전에 말한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아킬레스건염 이런 사촌지간의 질환들을 다 재발 없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또 그 아킬레스건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네, 질문입니까? 네. 역시. 네. 갑자기 해서 생겼다면 아킬레스건염으로 오지 않고 아까 전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종아리 근육 파열로 오죠. 보통 운동하거나 뻑 해서 오시는 급성으로 오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근육 찢어져서 오는 거고 아킬레스건염은 주로 이제 만성적. 자꾸 피로가 쌓여서 자꾸 힘줄에 부하가 생겼을 때 오는 거를 아킬레스건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은 대부분 근육 파열, 만성은 건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 사연 역시 제가 개인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원장님 뭐 누군지 맞춰보겠습니다. 정말로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빙판길에 제가 넘어져서 심하게 발목을 삐끗했는데 약간 붓기가 있는 것 같아서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했더니 나아지는 것 같았지. 근데 별다른 증상이 없길래 그냥 걸었는데 멀쩡하게 걷다가 또 같은 발목을 요새 계속 삐끗해서 너무 아파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우선 양동근 씨 흉내 내신 거죠? 양동근 같으세요? 예. 제일 비슷했습니다. 제일 비슷해요. 네. 제 모자란 개인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 보니까 발목을 한번 크게 삐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셔서 자꾸 이렇게 재발하시는 분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정성. 발목 불안정성. 발목이 이제 자꾸 이제 들그럭거리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이제 한번 크게 뼈었을 때 발목을 이루는 인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거비 인대도 있고 여러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이제 중요한 인대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인대가 잘 치료되지 않으면 이제 발목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 자꾸 이제 삐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발목 관절염으로 올 수도 있고요. 연골이 이제 또 손상이 와서 오는 이제 OLT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발목 불안정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삐는 증후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상에 대한 치료법 설명해 주신다면? 발목 불안정성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오기 전에 불안정성이 오기 전에 잘 이제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인대 다쳤다면 이제 심하게 다치면 이제 부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반깁스라고 하죠. 부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대를 재생시켜주는 인대 재생 주사, 즉 프롤로 주사도 있고 충격파 치료, 발목 재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찌됐든 초기에 증상이 났을 때 어떤 증상을 또 이렇게 해보려고 치료해 보시려고 나름 그렇죠. 했는데 근데 초기에 아마 못 잡으면 불안정성으로 올 수가 있어요. 발목 염자가 크게 온 경우는 꼭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특히 발목 우리가 복사뼈, 우리 발목 복숭아뼈라고 하죠. 복숭아뼈 그 앞쪽으로 다친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 복사뼈보다 위쪽에 아픈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안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중요한 거는 꼭 MRI 안 찍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초음파 검사하고 의사가 이렇게 발목을 만져보면 이게 움직이는 정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들그럭거리면 이제 불안정성이라 저희가 진단을 하고 의사가 만졌을 때 이렇게 들그럭거리는 게 적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 없이도 다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발과 발목, 발바닥의 증상들을 질문해 봤는데요. 혹시 영상 보시고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원장님께 다시 여쭙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주 즐거웠습니다. 우리 성대묘사도 아주 재밌게 해주시고 제가 더 개인기를 개발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원장님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는 MC 지용성 비타민과 유재활의학과 유현철 원장님 콤비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국민이 재활의학의 건강, 재활의학의 지식을 쌓아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활의학과 영상 지식의 확장판은 계속된다! 계속된다!